네. 네. 지금 이제 제가 저기요. 여관비를 낼 돈도 있고 밥 먹을 돈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길바닥으로 나서야만 돼요. 길바닥으로 나서기 전에 제가 작성할 거를 제대로 작성해서 전단지로 만들 거 뭐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나서야죠. 그래서 저는 지금 정신이 없어요. 이제는 죽어도 괜찮고 길바닥으로 나서서 이겨도 괜찮고 뭐 이제는 제가 작성해야 될 글만 작성해 놓고 죽어도 내가 작성할 글은 작성해 놓고 죽겠다는 거였으니까요. 빙글빙글 돌리고 눈은 뜨고 있어요. 근데 아주 빙글빙글 돌리고 별의별 짓을 다 해요, 진짜. 아무튼지간에 여기까지 지금 작성한 것까지 읽어 놓고 일단 등록해 놓고 그 다음 글을 완성하려고 합니다. 지금 1, 2, 3 하나는 교학사가 작성한 양도증이에요. 그게 어떤 법에 저촉하는가를 제가 종이 한 장에 담아 가지고 검사한테 제출했어요. 손석주 검사한테. 요거예요, 요거. 이게 손석주 검사한테 작성했던 글이에요. 요게 양도증이고요. 그랬더니 손석주 검사가 20명에 달하는 검사가 다 미친놈에 불과하다는 뜻입니까? 그렇게 저한테 한탄을 했어요. 딱 요것만 보면은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저작권법을 딱 알면은요 10초도 안 걸리더라고요. 20명에 달하는 검사가 다 10초도 안 걸려요. 서대원 사건은 10초도 안 걸려요. 딱 저기 양도각서 보고 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30년 이상 해결이 되지 않고 오히려 피해 당사자가 무슨 절대로 이길지 못할 싸움을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주변 사람들 다 부역자로 만들어버리는 왼수 덩어리로 취급이 돼서 저는 정말로 제 인격 사랑으로 보듬기 위해서 노력했고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철저히 희생하고 헌신하게 노력했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 순간 저한테 단돈 10만 원도 빌려줄 사람이 없어요. 그냥 거지처럼 적선은 해줘요. 그렇지만 돈을 좀 빌려달라고 그러면 절대로 안 빌려줘요. 왜요? 검찰한테 이용당할까 봐요. 하수인으로. 돈거래 있잖아. 받을 돈 있잖아. 그래가면서 일일이 다 도청하고 뭐 하면서 저한테는 지금 잡아내야 될 그 꼬투리가 없잖아요. 워낙 그냥 밥 먹고 글쓰기만 글쓰기 작업만 했잖아요. 기초생활 수급비로 생활하면서 길바닥으로 쫓겨나야 하면은 쫓겨나고 검찰 때문에 길바닥에 쫓겨난 거 무지 많아요. 제가 돈이 없어서 쫓겨난 게 아니고 검찰이 꼬투리 잡아서 어떻게 좀 처치해 보려고 그냥 길바닥 위에 세워놓고 말려 죽이고 얼어 죽이고 싶어서 쫓아내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살기 위해서 애를 썼다면은요 그대로 죽었을 거예요. 그래 나 죽어보자 죽여달라 그러고 죽여보시오 그러고 덤벼드니까 오히려 못 죽인 거죠. 이번에도요 이제 나 돈도 없고 이제까지는 여관비를 내기 위해서 무리하게 짝이 없는 짓도 좀 해보고 금방 갚을게 돈 빌려달라고 해놓고요. 제가 꾼 돈은 20만 원 뿐이에요. 나머지는 다 적선이에요. 비럭질이에요. 뭐 그래봤자 60만 원을 한꺼번에 꿔주신 저는 빌렸어요. 근데 그분은 적선이죠. 그리고 제가 구한 돈이
예, 35만 원인가 보네요. 적선을 받은 게. 그래서 95만 원? 아, 네. 20만 원은 네, 지금 꾸고 네, 못 갚아서 아주 네. 아주 혼줄이 제대로 났어요. 그래서 네, 근데 이제는 네, 그렇게 뭐 돈을 꾸고 싶지도 않고요. 네. 국민 여러분이 네, 살려주시면 사는 거고. 예, 몰라 꺼져 하면은 네, 그대로 네. 한강물로 그냥 들어가서 그냥 예, 풍덩해 버리는 거. 네. 그러면 돼요. 네. 그렇게 하면 돼요. 이제 그렇게 예, 끝을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내가 네. 더 이상은 네,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지 검찰 비리 피해자로 인정해 주시든지 아니면은 네. 그냥 네, 한강물로 들어가라고 예. 죽음의 자유를 허락한다 하고 네, 허락을 해 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 주십시오. 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네. 네, 그렇게 이젠 당당하게 요구해야죠. 제가 검찰 비리로 인정받아야 대한민국이 검찰 왕국에 불과하다는 거 여러분이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됩니다. 저를 검찰 비리 피해자로 인정해 주시는 그 순간 그래 우리는 검찰 왕국에서 살았던 건 맞다. 30년이나 작품이 저자의 동의 없이 전매될 수 없다는 것조차도 밝힐 수 없는 게 우리들의 수준이었다. 네, 정말 창피하다. 부끄럽다. 이게 말이 되는 세상이냐. 네, 그렇게 자탄에 빠지셔야죠. 그래야만 우리가 네, 이 터무니없는 검찰 왕국에서 헤어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자탄에 빠질래 저기도 없다면은요. 네, 제가 그냥 네, 한강물로 어기적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드려야죠. 그렇게 해야만 야 우리가 지금 정신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네, 그런 생각이라도 해 주셔야 되겠죠. 네. 일에 있는 증거가 1981년 7월 1일부터 1987년 8월까지 제 남편 서대원이 건당 85만 원의 화료를 받고 혼자 전담해서 그려내야만 했던 한국 역사 만화 전집 14권을 1989년 1월 9일 교학사가 저자의 동의 없이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한 동아학습에 팔아넘기면서 작성한 양도증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교학사 양철호 사장은 저자와 만가가 이의를 제기할 시 네. 민형상상의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하고 양도한다라고 분명히 적시해 놓았습니다. 네. 예. 저자가 이의를 제기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예, 우리가 다 책임진다 그러고 예, 양도각서를 작성해 준 거예요. 네, 근데 양도증이라는 그 제목이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검찰이 네, 그거 다 오려냈어요. 별걸 다 오려내고 별걸 다 훔쳐가고 별걸 다 또 예, 조작해서 갖다 놓고 아이고 네. 아무튼지 간에 네. 지난 30년 생각하면은요. 정말 징글징글해요. 어쩌면 저렇게 비열하고 뻔뻔하고 네. 네, 오늘 네, 윤석열 검찰총장 예, 윤석열 네, 대통령 후보 얼마나 뻔뻔하고 네, 비열하고 진짜 네, 그렇던지 아우 정말 네, 역겨워서 아우 사랑으로 보듬으려고 했는데도요. 그렇게 네. 네, 다른 사람이 네, 그따위 소리 듣고 있으면은요. 다른 피해자들이 아마 네, 미쳐서 돌아가셔야 될 거예요. 안 보는 게 네, 상책일 것 같아요. 예, 피해자 동지들은 네. 아유, 어쩌면 그렇게 자기는 정의로운 척하는지. 아이고, 네. 검찰은요, 수사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요. 뭐를 갖다가 네, 대조하자고 그러면 네. 윤석열에 대한 수사 결과는 없죠. 예, 전부 예, 묻어버리고 덮어버렸는데 네. 저기잖아요. 이재명 예, 후보는요. 네, 완전히 비주류잖아요. 가난한 집 예, 공돌이 출신에 가난한 집 네. 그러니까요.
이놈이 걸고 저놈이 걸고 걸면서 네, 수사 기록 수두룩하겠죠. 네, 가족이 하필이면 네, 살인을 해가지고 네, 누님이 울고불고 매달리니까 네, 그거 네, 변호해줘야 됐대잖아요. 예, 그 변호가 네, 그 변호를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아우 네. 윤석열 네, 검찰총장님 네, 그동안 검찰에 예, 재직하는 동안 25년이라고 했던가요? 얼마나 많은 죄를 네, 은폐하고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네, 네, 뭐 유전무죄 네, 그런 거 네, 절대로 안 하셨을까요? 예. 아이고 네. 도대체 본부장 예. 본부장 비리가 뭔데 도대체 아우 거기서 네, 가짜가 있으면은요. 당장의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죠. 저한테도 네, 당장 내 명예훼손으로 네, 고소하겠죠. 예, 검찰이 도대체 어떤 족속인가? 검찰 무결점주의. 소수정예주의와 검찰 무결점주의가 말해주는 네, 검찰의 그 저기가 뭐고 정체성이 뭐고. 네. 정관예우가 말해주는 예, 검찰 정체성은 또 뭐예요? 그거 네, 우리 그 어느 누구도 모르나요? 눈 감고 귀 막고 살아면 되니까 네, 아무도 감히 거론을 못하는 거죠. 몰라서 침묵하나요? 아니면은 네, 알면서도 네, 그야말로 네, 패가망신당하고 똘똘똘똘 다 뒤지고 네, 똘똘 말아서 예멍석말이하고 예, 그따위 짓 할까봐 네,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도야 피합니까? 네, 저한테 예, 대들지 말고 그냥 포기하라는 말을 네, 그렇게 하더라고요. 똥이 무서워서 피하지 아니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합니까? 라고. 예, 뾰족한들이 정 맞습니다. 제발 그만하십시오. 네, 선생님은 네, 그만해서 자리 지켜야 될 자리가 있지만 저는 밥벌이조차 할 수 없는 처지로 내몰렸는데 그만두면은 네, 제가 제정신 차리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억울하고 분해서 그때부터 제가 미친 짓을 하게 될 겁니다. 네, 억울하고 분해서 미친 짓 하는 것보다는 정말 사랑으로 보듬기 위해서 그야말로 지극정성으로 네, 노력해서 저 사람들 돌려세울 수 없다면 네,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돌려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눈 감고 귀 막고 살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들 저 때문에 눈 뜨고 귀 열고 살겠다고 작정하면 그게 네, 제가 정말 네,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멋진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네, 네, 제가 그렇게 대답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네, 그 당시에는 그런 대답을 할 네, 능력과 실력이 없었네요. 네, 지금 지금 네, 이 실력을 가지고 30년 전으로 되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네, 금방 네, 네, 30년이 지났던 어쨌든 네, 지금 이 순간 제가 할 수 있는 소리를 통해서 네, 대한민국은 구해내야죠. 네, 그렇게 하려고 지금 그거를 작성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랬더니 네, 빙글빙글 돌리고 예, 난리가 났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기억사 양철호 사장은 저자와 망가가 이의를 제기할 시 민영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하고 양도한다라고 분명히 적시해 놓았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작권법 제60조가 출판권은 저자의 동의 없이 네, 전매될 수 없다입니다. 네, 양도될 수 없다. 예, 양도될 수 없다로 바꿔야 되겠네요. 네, 뭐 질권의 목적물이 되거나 예, 양도될 수 없다예요. 네, 그냥 네, 질권은 빼버리고 양도될 수 없다입니다. 게다가 한국 역사 만화집 14권은 두고두고 판매하기 위해 만든 책입니다. 일일이 그냥 후딱 팔아먹고 말 책이 아니었죠. 두고두고 팔 돈 이제 책이기 때문에 저희 부부는 네, 그 책을 지극정성을 다해서 권당 85만 원을 받고 네, 그려내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네, 만화가다운 만화가의 실력도 네, 구축하고 또 네, 성실하게 진실하게 노력하는
네, 노력형의 만화가라는 네, 그 평판도 네, 쟁취하고 그러려고 네, 6년 1개월 동안 네, 정말 네, 사파를 이제 그려서 번 돈으로 생활비를 이제 쏟아부으면서 네, 그려냈던 거예요. 인쇄기를 돌릴 때마다 7억 5천만 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정가 15만 원짜리 전지물의 저작권과 출판권은 물론 그림 원고 소유권과 성명 표시권까지 모두 넘겨받기 위해 교학사가 서대원에게 지불했던 거금이 권당 85만 원, 총 137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예, 7억 5천만 원 매출 올릴 수 있다는 거는요. 저자에게 줘야 돼, 예, 최소 네, 10%만 해도 7,500만, 한 번 진세가 7,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네, 그거를 네, 한 번 진세에 네, 5분의 1도 안 되는, 네, 1,370만 원을 주고요. 네, 저작권, 예, 출판권, 그림 원고 소유권, 성명 표시권 전부, 네, 전부 사버렸대요.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거를 무혐의 처분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무혐의 처분한 후 네, 30년이 지나도록 바로잡을 수 없다는 건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검찰이 얼마나 고질적인 종자인지. 그저 뭐 밀어붙이면 아나무인 막무가내죠. 아나무인 막무가내예요. 네, 무혐의 처분할 때도 아나무인 막무가내였고, 네, 그냥 밀어붙이면서 네, 저를 내 정신병자 만드는 것도 네, 아나무인 막무가내였고, 어쩌면 그렇게 그 어느 누구도 틀린 걸 틀렸다고 말씀을 못하는지. 네, 그 어느 누구도 네, 몰라 꺼져 하면은요. 네, 알겠습니다. 저 하나만 제대로 죽어 드리면 되는 거죠. 네, 죽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네, 그러면서 네, 개죽음 안 당하려면 이 사람 저 사람 전부 네, 검찰부터 사랑으로 보듬어. 원망하지 마. 사랑해. 네, 철저히 희생하겠다는 그 정신으로 임해. 네, 그리고 제가 저한테 네, 무던히 네, 타일러야만 했어요. 네, 근데 저한테 그렇게 저를 그렇게 그냥 네, 이러고 저러고 계속해서 혼수를 두시면서 타일렀던 그분이 누구실까요? 과연 저일까요? 아니면 네, 저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었을까요? 네, 제가 그렇게 네, 저기요, 네, 그렇게 네, 위대한 인간이고 거룩한 인간일 수가 없어요. 네, 저한테 그렇게 30년을 한결같이 그렇게 저한테 네, 충고해 주시고 타일르고 네, 인도해 주시고 네, 보호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네,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일 것이다. 네, 전 그렇게 네,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요. 네, 여러 가지 네, 이 사건이 꼬이고 꼬이는 검찰한테 불리하게 꼬이고 꼬이는 것도요. 만만하지가 않아요. 이거는 네, 하나님의 역사가 틀림없다. 네. 이거는 네, 검찰 왕국을 제대로 끝내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제대로 구해내기 위해서 네, 하나님이 기획하신 작품일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뭐 죽어야 된다면 100번 1000번 네, 죽어 드리지요예요. 네, 제가 네, 제 글을 제가 작성해야 될 글을 네, 이렇게 작성하고 또 제가 말하고 싶은 거를 네, 이렇게 네, 제 마음대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네, 부족하지 않아요. 충분해요. 네, 그러니까요. 네, 죽어야 된다면 죽어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요, 제가 죽으려면은요, 그 어느 누구도 네, 작품은 저제동이 없어 전매될 수 없다는 걸 네, 인정할 수가 없어야죠. 네, 단 한 사람만이라도 네, 그 예, 작품이 저제동 없이 전매될 수 있다고 없다고 예, 말하면은요, 한 사람이 그래 맞아 네 말이 맞아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과연 제가 네, 한강물로 예, 거기 예, 걸어 들어갈지 네, 두고 보면 아는 거죠. 네, 아무튼지 간에 뭐 내일이든 모레든 네, 이제는 네, 길거리로 나서야 돼요. 먹을 것도 없고 네, 또 네, 이 집 저기 예, 여간비를 낼 돈도 없기 때문에 네,
저는 구슬프고 서글픈 게 아니고 아이고 고맙다예요. 내 능력이 없는 거냐, 너희들이 철저히 가로막아서 전부 나를 불신하도록 너희들이 만들어줬기 때문에 내가 불신을 받는 거지. 내가 덕을 쌓지 못해서 불신을 받는 거냐. 30년 지극정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말 그냥 제가 날라리로 살았기 때문에 거짓말 살살하는 정말 천덕꾸러기였기 때문에 아주 얄팍하고 경박하기 짝이 없는, 천박하기 짝이 없는 그런 인격체였기 때문에 단돈 10만 원도 꿀 수가 없다는 건가요? 그렇다면 그렇게 취급한다면 당당하게 죽어드리면 되죠. 아이고 대체 무슨 속셈인지. 6년 1개월 동안 받은 1370만 원의 화료가 정가 15만 원짜리 전지물에 저작 채권을 몽땅 사버리기 위해 지불했던 거금이 될 수 있습니까? 30년도 기가 막힌데 30년을 한결같이 이런 질문에 전부 몰라 꺼져요. 그러면서 저보고 정신병자래요. 한쪽 눈 감고 사는 사람들, 아니면은 눈을 3개 4개 갖고 사는 사람들은 눈 두 짝에 가진 제가 정신병자로 보이겠죠. 그렇게 이해하고 말았습니다. 화내지 마. 서글퍼할 거 없어. 너 잘하고 있어. 제가 저한테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했어요. 제가 저를 위로했던 것일까요? 성령 하나님이 저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던 걸까요? 저는 그것만 생각했어요. 내가 30년을 한결같이 나를 이렇게 위로할 수 있을까? 성령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일이겠지. 전 그렇게 확신하는데 제 생각에 대단히 역시 정신병자적인 발상이고 사고방식인가요? 김경란은 30년을 한결같이 자기 자신을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살 수 있는 여인이었다. 그게 아니겠죠. 그거는 아무도 못 믿겠죠. 김경란이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런데 돈 10만 원도 꿀 수가 없다고? 말이 되나요? 아무튼 저는 화를 내면서 살지는 않았습니다. 제 마음 제대로 잘 다스리면서 살았습니다. 게다가 건당 85만 원의 화료는 고증을 하기 위한 참고도서비에 불과했기 때문에 공동저작자였던 저희 부부는 사파를 그려서 생활비를 조달해야만 했었습니다. 게다가 선천성 심장병을 타고난 딸아이의 수술비 200만 원을 구하지 못해 생명을 잃을 뻔했었습니다. 수술비 2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저의 간절한 부탁을 거절했던 양철호 사장은 스토리 작가의 표절 때문에 발생한 그림 수정 작업 한 6개월 걸렸어요. 물론 표지 그림 16장까지 공짜로 그려달라고 요구했었습니다. 표지 그림 16장 그리는데도 한 40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아웅다웅 싸워서 받을 수 있는 그림 수정비와 표지 그림 값이 어린아이 가자값도 안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이고 그래 어린아이 가자값도 안 될 돈 받기 위해서 아웅다웅 싸우지 말고 그냥 포기하자 그러고는 제 남편이 포기했대요. 그건 그런 말은 안 했어요. 근데 척하면 척하고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정말 아이 수술비도 없고 먹일 돈도 없고 뭐 돈 때문에 정말 미쳐 죽을 것 같았는데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깔깔 웃으면서 손바닥을 팔딱팔딱 치면서 야 사람이 이렇게 미칠 수도 있구나. 내가 지금 제대로 미쳤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6개월 이상 걸렸던 작업을 동전 한 푼 받지 못하고 공짜로 해드리는 동안 병원비 전액을 부담해 주신 생면부지의 독지가 덕분에 생면부지의 독지가를 만났기 때문에
제 딸은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술 시기를 놓친 제 딸이 간이 붓고 심장이 부어올랐기 때문에 입원이 2주일만 더 늦춰졌다면 수술도 받지 못하고 사망했을 것이라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말씀을 들어야 했었습니다. 네, 그 심정 받고, 예. 그러고는 네, 제가 못나서 아이가 그렇게 고통받는 거를 저는 간병을 하면서 시시콜콜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 제 눈으로 똑똑히 지켜봐야만 했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배우고 느끼고 깨우친 게 많았겠죠. 네, 그런 것들이 검찰 비리 피해자로 전락하기 전에 이미 그렇게 아주 풍부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는 다른 피해자들이 선택하는 그 길을 절대로 선택할 수 없었던 거예요. 화내고 억울해하고 분해하고 원통해하고 저는 그런 길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그거는 제가 잘나서 그런 길을 마다했던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를 그런 길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는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요, 그때는요, 그냥 모든 것이 제 경험이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더라. 이렇게 하면은 그게 망하게 되는 길이더라. 이렇게 하면 망하고 저렇게도 망하고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 길로, 사랑으로 보듬는 길로 정말 작품이 저자의 동의 없이 전매될 수 없다고? 그러면서 무혐의 처분했어? 그러면 당신들 그거 절대로 안 불 거잖아. 검찰 무결점주의가 그런 거거든요. 검찰 무오류주의가. 그러면 당신들이 얼마나 악하고 독한지 그거 증명하면 되잖아. 절대로 안 바꿀 거니까. 왔다리 갔다리 안 하고 그냥 한 길로 쭉 밀고 나갈 거니까. 작품이 저자의 동의 없이 전매될 수 있는 물건입니까? 라는 질문을 30년을 한결같이 확인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계속해서 물어봤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가 언제 물어봤어? 우리한테.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또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요, 제가 물어봤다면 솔직하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까? 하고 여쭤보면 되죠. 물어봤거나 안 물어봤거나 결과는 같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전 열심히 묻고 다녔습니다. 혹시라도 안 물어보고 물어봤다고 거짓말 할 수가 없으니까요. 내가 거짓말 아니다, 난 열심히 물어봤다는 거 제가 아주 철석같이 믿고 있어야죠. 이게 뭐예요 도대체. 1987년 8월 교학사에 마지막 원고를 넘긴 날로부터 한 일주일 지났어요. 원고를 넘겨놓고 제 딸은 입원을 해야만 했던 거예요. 정밀검사를 받기 위해서. 왜 경기를 해야 되는지 정밀검사를 받기 위해서 입원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한 일주일 지난 후에 병원에 가니까요, 수술이 불가능한 악성뇌수종이라는 진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간이 붓고 심장이 부어오를 때까지 선천성 심장병을 악화시켰던 것이 발병 원인일 수도 있다예요. 그 말은 교학사의 악랄한 착취와 수술비 200만 원조차 빌려주지 않았던 악덕이 제 딸이 악성뇌수종을 갖게 된 원인이 되고 말았다는 뜻이었습니다. 분명히 원망과 그 분노를 금할 수 없었고 정신없이 밀려드는 후회와 해안 때문에 괴롭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부정적인 요소로 가득 채우는 꼴이 될 경우, 제 마음을 부정적인 요소로 가득 채우는 꼴이 될 경우 악성뇌수종에 걸린 제 딸은
화풀이 대상으로 전락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부터 생각해야만 했던 이유는 제가 친정어머니의 화풀이 대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어느 날 제 어머니가 저를 내 말도 못해 괜히 터무니없는 트집을 잡아가지고 나무르셨어요. 그러니까요. 네. 나 잘못한 겁니다. 엄마 나 왜 이래? 네, 막 싸웠죠, 엄마하고. 예, 초등학교 5학년 때였어요. 예, 그러고 싸웠는데요. 밖에서 무슨 뭐 왁자지껄한 소리가 나는데 우리 엄마 소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가보니까요. 네, 뻔히 알겠어요. 네, 동네 아주머니 붙잡고 괜한 신경질 부리는 거예요. 저한테 신경질 부리듯이. 네, 그런 걸 3번을 되풀이했어요. 예, 엄마가 신경질 부리는데 싸우고 또 밖에 나가서 내 엄마가 얼마나 이상한 짓을 하는지 확인하고 자존심이 꿀려서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엄마가 신경질 부르면 그냥 잠자코 그냥 다 들어드렸어요. 네, 그러니까요. 네, 제 어머니 화가 나면 부르르 쫓아서 저한테 화풀이하고 네, 그래서 제 어린 시절이 그렇게 저기 했던 거예요. 희망이 없었고 아주 진짜 회색빛이었던 거예요. 네, 저도 생기가 없죠. 네, 생기가 없었어요. 아이고, 오늘은 또 어떤 일을 당하려노. 네, 그러고 살았어요. 제가 그러고 살았는데 제가 제 마음을 못 다루었을 때는요. 네, 우라병이 도질 거 아니에요. 딱 우리 엄마처럼 되겠구나. 네, 그래도 제 어머니는 자기 마음을 그래도 잘 다스리셨어요. 네, 그래도 아이고, 나는 이러고 저러고 그런 거 싫다. 곧 죽어도 검찰하고 싸우자. 네, 화풀이 대상 따로 찾지 말고 그냥 검찰하고 싸우자. 네, 싸우다가 죽자. 네, 그렇게 작정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셨던 것이 하나님이시겠죠. 네. 그래서 대한민국을 제대로 뒤집어 엎어버리자고 작정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거는 저 인간들이 못할 것이니 내가 대신 뒤집어 엎어드려야 드려야 된다는 제 거고요. 네. 엎어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하신 것 같아요. 지금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요. 저 같은 위인 하나 만들어서 저를 통해서 그렇게 뒤집어 버릴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정말 저를 지극정성으로 정말 이끌어 주시고 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다 하셨던 것 같아요. 저 혼자서 그게 시작했던 거면 한 3년도 못 견뎠을 것 같아요. 한 3년쯤 되니까요. 진짜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영양제 주사를 맞아야 됐어요. 3번을 맞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습관이 될 텐데 쓰러지려면 영양제 주사 잔뜩 맞고 쓰러질 게 아니고 지금 쓰러져라. 그게 낫겠다, 김경란. 그러고는 이겨낼 수 없다면 그냥 여서 엎어져. 그러고는 영양제 주사를 안 맞았어요. 그랬더니 벌떡 일어서더라고요. 그러면서 알았어요. 힘이 들수록 힘을 내야만 된다는 거. 제 어머니가 가끔씩 저기에요. 저한테 막 짜증 부리다가 그게 미안하면은 뭐 여기 진짜 가구를 여기저기 옮기면서 힘을 쓰셨어요. 끙끙 앓다가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냥 짜부러질 것 같아서 그런다고.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제가 정말 우라병이 걸릴 것 같은 그 심정으로 힘들어서 축 늘어져 있다가 벌떡 일어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 엄마가 이랬었지. 그때 알았어요.
아, 이럴 때 우리 엄마가 그렇게 벌떡 일어났겠다.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이런저런 저런 경험이 딱 우리 엄마 같은 엄마한테 자라야만 저처럼 나처럼 될 수 있다. 네, 제 어머니 형편없는 사람 아니에요. 돈이 너를 따르면 넌 부자가 된다. 근데 네가 돈을 따르면 너는 아주 초라한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돈을 따라다니지 마라. 돈이 너를 따라오도록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리고 악을 무서워하지 말고 인정을 무서워하라 그랬어요. 악을 무서워하지 말래요. 인정을 무서워하래요. 그리고 남의 선천에서 놀지 말래요. 남을 원망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모든 원인은 자기 자신을 분석하는 거,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란다. 그래야만 이길 힘이 있지. 남을 원망하면 절대로 이길 힘을 가질 수 없단다. 그 교훈을 제 어머니는 남의 선천에서 놀지 말라는 그 한마디로 어머니한테 맨날 그 소리 들으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그거 궁금했었기 때문에 아, 이게 그런 뜻이구나. 남의 선천에서 놀면 남을 원망하면 그거는 영원히 해소되지 않아요. 내가 부족한 거, 내가 잘못한 거, 그거를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그걸 고쳐 나가야만 문제 해결이 시작되고 거꾸로 삐뚤어 돌아가던 제 운명의 수레바퀴를 제 자리로 돌릴 수 있는 거죠. 올바른 방향으로. 제 어머니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맨날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미안하지만 너한테 화풀이 좀 해야 되겠다. 그런 뜻이었나 봐요. 저는 어머니한테 그런 꼴을 당하고 살아야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런 훈련을 어렸을 때부터 저한테 아주 죽도록 신물이 나도록 시켜주셨던 거예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타락할 대로 타락한 권력은 극성을 부리다가 망하는 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군사 독재 정권이 무너진 그 자리를 검찰 왕국이 물려받을 경우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는 것이었습니까? 살아서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한눈에 통찰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1991년 5월 14일 짜고 치는 고스톱 수사를 직접 체험한 제가 미리 발빠르게 움직였기 때문에 터무니없는 무혐의 처분이 떨어지기 전에 이혜령 문화부 장관의 중재 지시가 먼저 떨어지는 이변이 일어났던 것인데 이변이죠. 검찰 왕국을 구축하기 위해 검찰 권력이 공공연히 과시해야 할 것이 불법적인 권세 및 위세였기 때문에 오타가 많네요. 서대원 사건과 저희 부부가 검찰 왕국의 먹잇감이 되는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혜령 문화부 장관의 중재 지시를 이끌어냈기 때문에 검찰 왕국이 어떻게 구축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터무니없는 그 권세 위세 그게 검찰 왕국의 발동을 거는 그 방법이라는 거 생각도 못했죠. 덕분에 작품이 저자의 동의 없이 매매될 수 있는 물건입니까? 라는 질문을 거국적인 차원에서 우렁차게 외쳐댈 경우 매매로 아니고 양도될 수 저작권은 60조니까요. 그동안 그런 것조차도 글이 안 나오니까요. 그런 것조차도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내내 매매로 했어요. 양도로 해야지. 저작권법 60조가 양도인데 덕분에 작품이 저자의 동의 없이 매매될 수 있는 물건입니까? 라는 질문을 거국적인 차원에서 우렁차게 외쳐댈 경우 이혜령 문화부 장관의 중재 지시를 철저히 무시하면서 작품은 저자의 동의 없이 전매매될 수 있다고 우겨대면서 계약서를 무혐의 처분했던 검찰에서는
명명백백한 직권남용을 부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무혐의 처분 이유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네. 그걸 네, 거꾸로 네. 뒤집어서 네, 여쭤보면은 네. 명명백백한 직권남용 맞네. 범죄 행각 맞네. 예, 검찰 왕국 딸이 틀기 위해서 이하령 문화부 장관 무시했던 거 맞네. 일단 시작이 되면은 네, 끝없이 그냥 네, 파고 들겠죠. 아직은 네, 겁이 날 적에는 그걸 못 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네, 죽어드려야죠. 네, 그렇다면 뻔뻔하기 짝이 없는 검찰 왕국이 공소시효 완료라는 핑계를 잘대로 끌어다가 붙일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가장 확실한 비법이 무엇이었습니까? 30년 전의 일이니까요. 공소시효 끝났잖아. 네, 그러고 네, 들이댈 수 있죠. 네, 그거 네, 못하게 하려면 네, 살인도 했어야만 살인을 저질러야만 했던 거죠. 네. 공소시효 끝나기를 기다리는 게 네, 훨씬 더 이익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네, 살인까지 네, 저질러 버렸어요. 2008년 5월 26일 제 남편 서대원을 살해한 검찰이 2015년 3월 1일부터 너희 모녀도 살해하겠다라는 살인 의지를 분명히 드러내야만 했던 이유가 그 당시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기 위한 태안이법이 입법 발의됐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네, 하필이면은 네. 2015년 네, 7년이죠. 7년쯤 지났을 때 네. 살인죄에 대한 예, 공소시효가 폐지가 된 거예요. 예, 그때부터 네. 저희 모녀 네, 말도 못하게 예, 괴로움을 당했어요. 야, 이건 진짜 네, 정신없더라고요. 근데 네, 제 딸이 살아있을 적에는 전신 똑바로 차리고 예, 제 딸 지키기 위해서 저 대단히 네, 유능하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유능해요. 야, 엄마가 이런 거구나. 모성애가 만들어내는 유능이 네, 말도 못하는 거구나. 네, 그런 걸 느꼈습니다. 저도 네, 모성애가 뭔지 제대로 알겠더라고요. 2017년 4월 검찰개혁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공약이었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광화문 광장에 청원마당과 민원마당을 개설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노골적인 살인 의지에 쫓기던 제가 그곳에 충분한 재료를 제출한 후 두 분의 상당 공무원에게 사건의 진상을 각각 2시간씩 설명했던 것인데 가장 핵심적인 무혐의 처분 이유가 작품은 저자의 동의 없이 전매될 수 있다였기 때문에 저작권법 제60조만 제대로 읽으면 터무니없는 무혐의 처분은 네, 누구나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2008년 5월 26일 제 남편을 살해한 그 살인사건은 한국 폴리텍 교수였던 신우의 남편을 앞세워서 부검 신청을 방해하는 한편 사망 원인을 폐부종으로 조작했기 때문에 병원이 아닌 곳에서 인공호흡기도 달지 않고 폐부종으로 죽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망 원인을 조작했다는 한국 폴리텍 교수의 진술과 증언이 반드시 필요했었다를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예, 상황입니다. 바꿔나 말하면 검찰을 범인으로 지목하면서 열심히 제기하는 살인 의혹을 검찰이 수사도 시작하지 않고 뭉개버리는 이유를 누구나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제 남편을 살해한 살인 행각보다 대학 교수인 순위 남편을 앞세워서 사망 원인을 조작했다는 점에 훨씬 큰 분노를 느낍니다. 하필이면 신우의 남편을 앞세워서 사망 원인을 폐부종으로 조작했기 때문에 서대원 살해 사건 역시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투명한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 저작권법 위반 사건이 네,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네, 투명한 사건이에요. 또 네, 서대원 사건 역시 살해 사건 역시 네,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투명한 사건이고요. 또 예, 제 딸 서동의 네,
살해 사건 역시도 네,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네, 투명한 사건이에요. 네. 사건이 워낙 단순했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예, 증거3 네, 통지문에 저가자권법 위반 사건이 터무니없이 무혐의 처분되었고 불복했기 때문에 남편이 의문사를 당해야 했건만 범죄조차 인정해주지 않는 등 검찰 비리 및 범죄 은폐로 인한 피해를 호소합니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라고 제 의견을 고스란히 인용하면서 자신들은 네,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검찰이 살해한 살인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말이 되는 네, 사건 해결 방식이었습니까?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지검이 수사를 시작하기는커녕 제 딸 서동희를 살해했던 것이 2017년 9월 28일이었습니다. 그런데 10월 3일이 될 때까지 제 딸의 시신은 식었던 일이 없습니다. 네, 분명히 죽었는데 제 딸의 시신이 식지를 않아서요. 계속해서 5일 동안 시신이 그 체온이 유지됐기 때문에 저는 네, 혹시 하나님이 저한테 살려서 그냥 돌려주실 건가? 우리 딸 아직 안 죽었나? 네, 그러고 있었어요. 네, 그것도 네, 저기예요. 네, 이제 네, 서동희 살해 사건 역시 투명한 사건이라는 네, 그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계속해서 네, 빙글빙글 네, 계속해서 돌렸어요. 이 글 작성하면서부터. 네, 근데 네, 더 이상 돌리면은 네, 그 다음 글은 네, 쓰지 못하도록 만들까봐. 네, 이 글을 계속해서 네, 작성하려면 네, 일단 네, 여기서 끊고 네, 예, 한번 읽어서 네, 이렇게 네, 등록하는 과정이 네, 들어가야 네, 그냥 네, 제가 네, 끝까지 네, 완주를 할 것 같아서 검찰이 어떻게 하든 네, 방해를 하기 위해서 용을 쓸 것 같아서 네,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그리고 네, 등록을 하겠습니다.